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는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종목 짚어보고요. 종목 상담까지 이어가는 시간입니다. 하단에 번호 나오고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궁금하신 종목 있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이 시각 시황 변동 상황 잠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가 다시 빨간불로 전환이 됐습니다. 하락 전환이 돼 있었는데 2시경에 다시 우상향하는 모습입니다. 상승폭이 크진 않지만 2275포인트대까지 다시 올라온 상황인데요. 하루간의 흐름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2278포인트대부터 11시 이후부터 꺾이기 시작해서 2시가 피크였습니다. 저희 방송 시작할 때 하락 전환되면서 0.3%대까지 하락을 했었는데 이후에 다시금 낙폭 회복하면서 상승 전환을 했고요. 현재 포인트 2276포인트대까지 다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면 개인, 외국인이 삽니다. 개인은 50억 원 사고요. 외국인이 조금 더 많이 사네요. 725억 원 사고 있습니다. 기관이 1308억 원 파는 가운데 전 주체가 골고루 팔고요. 연기금이 아직도 가장 많은 매도 물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연기금 359억 원 거래소 시장에서 매도하고 있네요.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코스닥 역시 상승 전환했습니다. 790포인트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상승폭이 꽤 커졌네요. 3포인트 이상으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 지수 역시 장 초반엔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10시, 11시경부터 하락하기 시작해서 783포인트대까지 빠졌던 2시경에 빠졌던 지수가 다시금 올라오면서 789 똑같습니다. 그래프의 모습은 정말 코스피 코스닥이 오늘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수의 상승폭도 비슷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역시 사는 주체는 같습니다. 외국인 개인 매수, 기관 매도입니다. 하지만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조금 더 많이 사고요. 외국인도 166억 원 정도 담고 있습니다. 기관은 464억 원 매도인데요. 투신만 사고 연기금, 금융투자 팝니다. 특히나 연기금의 매도 물량이 코스닥에서도 가장 많이 집계가 됩니다. 139억 원 코스닥 시장에서 순매도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됩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은 1121원대까지 올라가면서 2원 20전 상승, 원화 약세 흐름 이틀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감 전략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여의도 지점의 김민수 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위아래로 좀 움직이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시장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남은 시간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함께 정리해 주시죠. 네, 오전 대비해서 출렁임을 좀 보이는 시장인데 그래도 마감쯤 돼서 상승 기조를 보인다. 나쁘진 않다고 보여집니다만 여전히 시장 심리는 여러 가지 확인할 거 좀 확인하자라는 주말에 여러 이벤트를 기다리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먼저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가 상당히 약화되는 모습들이 눈에 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전 변호사가 선거법 위반 관련된 부분들을 인정을 했죠. 그런 상황 쪽에서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는 카드는 이제 몇 개 없습니다. 특히 중간 선거를 압승으로 이끌어서 지금 공화당이 적어도 의회 절반을 차지해서 민주당이 꺼낼 탄핵안 카드를 제거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지금 어떤 공화당과 같이 합작해서 어떻게 보면 뭔가 결과를 도출해서 지지율을 끌어올린다. 이게 가장 큰 지금의 목표가 아닐까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탈출구를 위해서 뭔가 결과물을 보일 가능성을 높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중국과의 무역 분쟁이라든가 북한과의 북핵 협상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 이런 쪽을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압박과 충격과 공포 이런 여러 가지 전략들을 다 사용하면서 끌어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어떤 과정 속에서 나올 수 있는 잡음이나 아니면 어떤 강한 시장의 충격들은 염두를 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 쪽에서 결과물만 나오면은 국내 시장 쪽에선 그래도 환영할 만한 뉴스들이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이다 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관련돼서 미국과 중국의 차관급 협상이 지금 진행이 되는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오늘 조금 전 1시간 전에 미국은 이제 160억 달러 규모의 25% 대중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을 했죠. 일단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추가로 더 어떤 시장에 변화를 끼치지는 않겠지만은 여전히 강공으로 몰아가는 사이에서 중국의 어떤 양보나 아니면은 카드를 받아내려고 시도한다는데 계속 무게를 둬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오늘부터 이어지는 어떤 연준의 입을 가장 또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FOMC 회의 결과 흐름들과 함께 잭슨 홀 미팅까지 이어지는 부분들 쪽에서 일단 파월 의장의 의도를 또 한번 시장은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인데 계속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의 각이 서 있는 상황들이죠. 특히 지금까지 그 금리 인상은 미국 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라는 식으로 강하게 얘기했던 만큼 어떤 파월 의장의 뉘앙스가 약간 유하게 변하든지, 그러니까 즉 매파적인 성격 쪽에서 변화가 들어오는지를 좀 더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있는데, 하지만 어떤 지금 흐름으로 봐서는 기존에 이어졌던 흐름들을 그대로 이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쪽엔 무게를 두는데, 이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가장 큰 변수, 특히 달러와의 추이가 가장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같이 오늘 또 환율이 다시 반등하고 있는 그런 쪽을 봤었을 때는 아무래도 우려감은 여전히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지금 관망세가 이어지는 흐름들 쪽에서 기술적으로는 지난 저항권 흐름들 코스피 2270 그리고 코스닥 780선 안쪽에서 어떤 지지권으로 계속 확인을 하고 있는 과정들을 겹치고 있는 상황들인데, 여전히 하반기 국내 경제 지표나 기업들의 실적을 고민해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 빠른 반등 기대보다 시장은 되게 조심스럽게 움직일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점을 참고하시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 종합적으로 볼 때 남은 시간 동안에 그렇다면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어제부터 많이 하락했던 화학업종 일단 다시 재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어제부터 나왔던 얘기들 중에 대표적인 흐름들이 화학주, 롯데케미칼, LG화학, 또 정유주 이런 전반적인 종목들이 무역 분쟁에 대한 피해 때문에 하락했다라고 얘기 나오는데 수요가 감소할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수요 측면은 변화가 없으리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오히려 공급 측면에 대한 변화가 가장 중요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S-오일이 5조 원을 투자해서 석유화학 관련된 쪽의 시설을 투자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변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 정유사들이 변신하려고 합니다. 즉 자기 영역을 뛰어넘어서 석유화학 관련된 부분들까지 생산하는 쪽으로 바뀌면서 S-오일 같은 경우도 국내 4위 화학업체까지도 발돋움하겠다라고 하는 청사진이 어제 나오면서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이쪽에 대한 진입 경계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이 작용하면서 국내 업체들 중심으로 주가가 좀 많이 밀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이 추가 하락은 기회의 관점 쪽으로 보시는 게 더 좋겠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투자를 할 때 한 5년 정도까지 소요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죠. 게다가 정제 마진, 특히 석유 화학 업종, 특히 정유사 입장 쪽으로 봤을 때 정제 마진이 가장 중요한 상황들인데, 정제 마진이 8월 달부터 빠르게 상승하고 있으면서 이제 지난 3, 4월 달 때 고점까지 시도하고 있는 흐름이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은 당장에 바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부터 오히려 내일 오전까지 추가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비중 확대 쪽으로 가는 게 맞겠다라고 한 점이고요. 좀 더 어떤 성장의 스토리를 갖고 있는 LG화학이라든가 판가를 인상하면서 실적 기대감이 높아진 송원산업 같은 경우는 탑픽으로 보시면서 대응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추가 시 오히려 매수 기회로 이제 조금씩 삼아 볼 만도 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화학주에 관심 갖자 정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메르시증권증권 김민수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본격적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바로 소개해드리면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증권 설릉금융센터의 송동현 팀장, KB증권 강남스타 PB센터의 정다은 전문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송동현 팀장의 종목부터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함께 들어가 볼까요? 네. 오늘 종목 첫 번째, 이제 한글과 컴퓨터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남북 경협주에 대한 이제 이슈가 이제 굉장히 시장을 주도를 하고 있고, 일부 바이오 종목들이 좀 더 잘 나가고 있는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 다음에 차기 주도주가 어떤 것이 될 것이냐라고 좀 생각을 해보는 게 중요한데, 여러 가지 후보군들이 있지만, 본격적으로 좀 4차 산업 관련된 그런 주식들이 주목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한글과 컴퓨터에 대해서 좀 보겠는데요. 일단 한글 컴퓨터 차트 한번 보시면은, 현재 어떤 흐름 자체가, 5월 이후로 주가가 19,450원까지 흘러갔다가 다시 한번 조정을 거치고, 최근 다시, 좀 더 이평선을, 좀 고르게, 다시 정배열 초기까지도 이렇게, 다시 올라오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 타이밍 자체가 일단 투자하기에 좋은 그런 위치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펀더멘탈적인 요소, 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우선은 한글 컴퓨터는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일단은 매출액이 596억, 영업이익이 164억으로 시장 전망치를 상회하는 그런 실적을 나오면서 또 시장에서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미국 아마존 웹 서비스 내 이제 웹 오피스를 공급을 이제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점이 수수료율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점들,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실적을 끌어올리고 있다라는 점을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이제 성장의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제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 스마트 시티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고, 그 안에서 다양한 또 4차 산업 관련된 기술들이 많이 사용되게 됩니다. 최근에 뭐 블록체인 기술을 또 예를 들어 드린다면, 암호화폐 같은 경우도 이 스마트 시티 내에서 화폐로도 또 활용될 수 있다라는 점도 블록체인에 대한 수요를 이끌 수 있다라는 포인트가 있고요. 거기에다가 IoT라든지 그 다음에 AI, 소방안전 재난 대응 기술, 이런 패키지로 하나의 IT 플랫폼들을 이제 개발시켜서 공급을 하는 거죠. 스마트 시스템 내에서 한글과 컴퓨터가 바로 이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한컴 그룹 내에서 여러 가지 그 한컴 시큐어라든지 이런 자회사들이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자회사들의 실적 자체가 당연히 한글과 컴퓨터의 실적이 반영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수혜가 될 수 있다, 라는 점들이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포인트고요. 그래서 현재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도 본업 자체가 워낙 그 안정적으로 잘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신규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도 좀 기대가 된다는 점, 그리고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다는 점 등등이 현재 어떤 주가 위치에 비교를 해봤을 때 적절한 투자 시점이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매수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목표 주가를 1차 목표 주가를 2만원 정도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고요. 그 다음에 손절 가격을 16,450원으로 잡고 대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네오팜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최근에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또 주식이 바로 이제 중국 소비주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최근에 좋은 뉴스가 나왔죠. 상하이 내에서도 이제 한국 단체 관광을 허용하겠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중국 소비주 일부 주들이 좀 반등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는데요. 역시나 한한령에 대해서 제재에 대한 완화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어떤 무역 분쟁 사태가 해결이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한한령 부분들은 당연히 제재가 풀린다라고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또 미국과 중국, 특히 지금 미국이 또 관세 부과를 시행을 하겠다라는 뉴스와 함께 이제 지수가 좀 빠지는 모습을 현재 보이고 있는데요. 역시나 이제 중국 관련된 소비주 역시도 지금 네오팜 같은 경우도 장중에는 2%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역시 중국과의 어떤 분쟁 사태가 또 뉴스가 나오면서 소폭 밀리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네오팜의 투자 포인트는 그동안 제가 많이 언급을 드렸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역시나 이제 국내 매출만으로도 충분히 성장을 잘 하고 있다는 점이 아주 본업 자체가 탄탄히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는 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중국 쪽으로의 본격 진출이 네오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아직 아토팜 리얼 배리어에 대해서는 중국 쪽 수요와 브랜드 평가에서는 현재 굉장히 1위도 하고 좋은 점들이 계속 부각이 되고 있지만 아직 본격적인 진출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일부 화장품들은 중국 쪽에 계속적으로 공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토팜 리얼 배리어 같은 경우는 중국에 아직 본격적인 공급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중국의 유아용 시장이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시점이고, 그리고 한한령이 현재 해제가 되고 있는 시점이고요. 그리고 또 산하정책까지 폐지했다라는 그런 정책 자체가 유아용 시장 자체를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포인트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웨어팜은 한국에서도 역시 아토팜 이 화장품이 일단 계속 국내 브랜드에서 15년 연속 1등을 차지할 수 정도로 굉장히 네이밍이 잘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중국 쪽의 브랜드 평가까지 잘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공급만 된다면 이익에 대한 성장이 아주 가파르게 오를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 자체가 아직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밸류에이션적인 매력만 보더라도 화장품 주식 중에서는 좀 밸류가 낮은 편에 속하고 이익 성장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나가고 있고, 그런 부분들 봤을 때 지금 시점에서 투자를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65,000원 잡고 대응을 해보겠고요. 손절 가격을 48,500원 잡고 이제 대응을 해볼 건데, 일단 손절 가격이 내려오더라도 일단은 그때 다시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우선은 좀 더 긍정적인 시각으로 웨어팜을 보시는 방향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 포인트 잘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LS 산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LS 산전 흐름이 나쁘진 않습니다. 일단은 오전장에서는 다소 이제 좀 약한 흐름을 보였어요. 저가가 68,800원 0.72%까지 조정을 나왔다가 지금 장중에 1.6%까지 현재 올라온 상황이고, 그 이유는 바로 이제 박스권 하단 구간에 있기 때문에 박스권 하단 구간에서 역시 대기 매물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올라오면서 상승 반전을 이끌어낸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실적 자체가 워낙 좋게 나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박스권 하단에서 밀릴 이유는 없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지금 시점에서 매수 의견을 이제 드리는 거고요. 우선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이제 호실적으로 기록하게 되면서 2분기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되었고, 그 다음에 3분기에 다양한 하반기에 다양한 수주가 또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ESS, 특히 장비 ESS가 가장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태양광 에너지, 풍력,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전 세계적인 투자가 확대되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도 원전을 지금 차단하고 신재생 에너지 분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태양광을 예를 든다면, 태양광을 햇빛으로 태양광 에너지를 이제 비춰서 저장을 하게 되는데, 또 태양이 안 떴을 때를 대비해서 그러니까 구름이 많은 때를 대비해서 그 에너지를 저장해 둘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ESS죠. 근데 이것이 풍력으로도 연결되어 있고, 근데 ESS는 이런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고요. 다양한 전장화된 그런 부품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MLCC와 더불어서 ESS의 어떤 사업 분야도 굉장히 커질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 LS산전이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 전력에 대한 그런 수요도 굉장히 커지고 있죠. 지금 그 이상 기후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스마트 에너지에 대한 산업 자체도 수요가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쪽도 이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렇듯 LS산전이 하반기에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실적과 지금 위치에서는 매수 시점이 맞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 박스권 하단을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올리고 있지는 않은데 일단 충분한 매수 시점이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 목표가를 8만원으로 잡고요. 그 다음에 손절 가격을 68,000원으로 잡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네이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표 플랫폼 회사라 볼 수 있는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 등등의 주가 거의 바닥을 쳤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하락 부분을 끝내고 주가가 이제 올라오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네이버와 이따 카카오도 제가 말씀드릴 건데, 카카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플랫폼 회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정한 하방 구간에까지 밀리면 반드시 다시 올라오는 시점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고객층이 굉장히 탄탄하고, 그 다음에 신사업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늘 상존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적정히 빠졌으면은 매수 기회가 된다라는 그런 큰 틀의 관점을 가지고 앞으로도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우선은 네이버 같은 경우는 대외적인 리스크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서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지속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위주로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시점이고,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련된 수급들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이버 같은 경우도 뭐 클라우드 서비스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굉장히 활용도가 높고 다양한 신사업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적정한 이런 저가 매수 메리트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슈가 있죠. 이제 은산분리 완화 규제가 완화가 되게 되면 역시나 IT 기업들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즉 대주주로 떠올 수 있게 되겠죠. 그 후보군의 하나가 또 네이버입니다. 아직 자산 가치가 한 8조 정도 되는데, 뭐 물론 내년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당연히 자산 가치가 10조로 오르겠죠. 그래서 후보군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또 네이버가 추가적인 그런 실적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이제 국내를 대표하는 IT 플랫폼 기업인 만큼 신규 사업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늘 상존해 있습니다. 일단은 일본의 라인이 일본 쪽에서 굉장히 많은 매출을 내고 있고, 라인 같은 경우는 카카오는 다르게 글로벌적으로도 많은 그런 수요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훨씬 그 고객층의 확보에 대해서는 더 큰 매력이 있다라는 점을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고객을 바탕으로 또 이 플랫폼을 어떤 하나의 또 플랫폼을 또 만들게 되면 그에 따른 또 매출에 대한 부분도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현 시점에서 주목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매수 의견 드리겠고요. 목표 주가를 90만 원으로 잡고요. 손절 가격을 73만 원으로 잡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스튜디오 드래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보를 갖고 온 걸 보면 좀 섹터들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는 것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소비주가 많고, 그 다음에 뒤에 남북 경협주, 그리고 4차 산업 관련된 주식들, 이렇게 큰 틀에서 가지고 왔는데, 역시 오늘 스튜디오 드래곤도 주가가 5%대로 아주 양호한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죠. 저는 중국 소비주 중에서도 특히 미디어주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 미디어주를 보는 방향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바로 넷플릭스에 대한 부분과 중국 수출에 대한 두 부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넷플릭스는 이제 아시아권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특히 한국에 좀 더 집중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만큼 한국의 어떤 콘텐츠들이 전 세계적으로 다 좀 통하고 있다는 거죠. 한류 열풍이 과거에는 아시아 영역에서만 좀 머물렀지만 이제는 서양에서까지도 한류 열풍을 타고 우리나라 콘텐츠를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선호 현상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넷플릭스가 당연히 한국 시장에 진출해서 그만큼 이익을 내고 싶어 하는 거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넷플릭스와 다양한 어떤 콘텐츠 사업을 통해서 글로벌 수출을 통해 또 이익을 점유를 할 거고, 또 합작 드라마라든지 합작 예능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고 있죠. 이런 부분도 역시나 추가적으로 또 실적을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또 중국입니다. 지금 중국이 한한령 해소라는 그런 부분들을 차근차근히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역시나 이제 중국인들이 한류의 콘텐츠를 굉장히 좋아하죠. 사람이 한번 좋아하는 것들, 좋아하는 사람이라든지 좋아하는 사물, 이런 것들 정해놓으면 쉽게 잘 변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한류가 꾸준하게 중국에서 인기가 있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정책적으로 드라이브가 걸리게 되면 당연히 매출적인 이 부분들이 이제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스튜디오 드래곤 자체 드라마라든지 콘텐츠가 워낙 경쟁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또 많은 매출을 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포인트가 가장 큰 포인트라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이런 하반기 실적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상존해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차트 같은 경우도 61선을 지금 강하게 뚫고 위로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이죠. 원래 좀 주가가 약하다 싶으면 61선에서 많이 밀립니다.
근데 이제 61선은 강하게 양봉으로 돌파를 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역시나 신고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라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현 시점에서 매수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그런 시점인데, 제가 9만 원대부터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미리 사신 분께서는 계속적인 수익 구간이겠고,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부터 분할 매수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목표 주가를 13만 원 우선 1차 목표로 잡고 보고요. 그리고 손절 가격을 97,000원으로 잡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튜디오 드래곤까지 말씀해 주시면서 중국 관련 소비주들의 지금 이야기를 좀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정다은 전문가는 오늘 어떤 종목 설명을 해 주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하나하나 가볼까요? 네, 최근 이슈되는 사건들로 단기적인 접근 먼저 해보겠습니다. 먼저 중국 동북지방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생했다는 소식이 화제입니다. 이 아프리카 돼지 열병은 돼지에게서만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치사율이 100%에 달하며 현재까지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발생하게 되면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제1종 가축 전염병입니다. 한국에도 이런 바이러스가 옮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관련 종목을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었고요. 그중 우진 BNG라는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진 BNG는 동물 약품 기업들과 원료 및 기술 공급 계약을 맺고 국내 시장에는 공급하는 업체가 되겠고요. 주요 사업 분야로 봤을 때는 동물용 의약품 및 사료 첨가제 사업과 신규 사업으로는 인체용 원료 의약품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최근 백신 사업 부분을 분할하여 우진바이오를 설립키로 결정하면서 경쟁력 강화도 꿈꾸고 있고요. 또한 가축육 사료를 제조하는 사료 섹터, 농업 섹터로도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대북 관련주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8월 남북 관련해서 이슈가 있을 때마다 등락을 함께 하였고요. 보통 질병 관련해서 테마 형성이 되면 상승 이후에 추후 하락 시에는 반등 없이 밀리는 경우가 많았지만은 기본적으로 대북 관련주라는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다른 관련주보다는 조금 더 안전하게 추가 이슈로 중국 아프리카 돼지열병 그런 추가 이슈로 단기적 추가 상승 모멘텀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삼성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기가 올해 하반기 MLCC 가격을 평균 30% 인상할 것에 따라서 3분기 매출액은 2조 887억 원, 영업이익은 3,013억 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MLCC 업황 호조에 의한 가격 인상 효과가 예상보다 양호한 것으로 추정된 결과이겠고요. 삼성전기의 전략 고객들이 MLCC 공급 부족 장기화를 고려해서 가격보다는 물량을 확보할 것을 좀 전망하는 가운데 현재도 MLCC는 지속적으로 증설 중에 있고요. 상반기에 마무리된 증설부는 하반기부터 본격 가동화 될 예정입니다. 그 밖에 중화권 MLCC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그 전장용 MLCC가 심각한 공급 부족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8월 현재 전장용 MLCC 공급 부족률이 40%에 육박했는데 안전 편의 기능의 자동차 전장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자동차의 MLCC 소요 원수가 6년 만에 3배나 증가한 게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중장기 가시성을 확보한 전장용 MLCC 수요를 견인하고 있고 이에 따른 삼성전기의 전장용 매출 비중도 단기간에도 가능하지 않을까 좀 예상이 들고요. 2019년 연간으로 봤을 때 전장용 매출 비중은 한 10% 정도 초과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한 2020년도 이후 해당 산업에 의한 수요는 더욱더 강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적극 매수하셔도 좋을 듯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SM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M 엔터주가 최근 증시 조정 속에서도 주가는 좀 고공행진을 벌였던 것 같고요. 유튜브 매출 증가에 힘입은 실적, 성장 기대가 커지면서 SM의 2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하여서 84%
증가한 1,244억 원이었고요. 영업이익은 626% 늘어난 100억 원을 기록하면서 분기 사상 최대 매출액을 기록하였습니다. 사실 엔터주들이 지난달 중순 이후 코스닥 지수 부진 여파로 인해서 잠시 주춤한 부분도 있었지만 다른 종목들과 마찬가지로 미국 기술주 폭락에 의한 그런 여파가 아닐까 좀 생각이 들고요. 국내 증시에서도 미디어 엔터 관련 종목의 투자 심리가 그런 이제 위축된 영향을 받았던 거라고 판단이 되고, 이달 들어서는, 8월달 들어서는, 2분기 호실적과 수급 개선에 힘을 다시 입어서 주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금일부터는, 음악 공연권 행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음악 사용률이 높고, 영업점 같은, 그러니까 카페나 호프집, 헬스장 등 음악 저작권 징수 대상에 새로 포함이 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그에 따른 기대감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내년 1월부터는 음원 소유자와 유통업체 간 수익 배분 기준이 기존 60대 40에서 65대 35로 변경될 예정으로 음원, 음반 관련주들이 계속적인 상승세 보여주리라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음원 쪽은 정부의 저작권자 분배 비율 상향 조정과 유료 가입자 증가로 내년 30% 내외의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유튜브 매출 쪽은 팬덤 간의 경쟁과 프리미엄 상품의 글로벌 출시로 향후 3년간 지난해에 비해 최대 10배 정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레드벨벳, 엑소, 컴백 등으로 3분기 별도 기준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할 전망이기 때문에 기대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신세계 인터내셔널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최대 검색 엔진인 바이두에서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비디비치를 검색하는 빈도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신세계가 강남 면세점 개점을 앞두고 중국 최대 SNS인 웨이보의 공식 페이지를 개설을 하게 되면서 비디비치 상품을 게시를 하면서 마케팅 효과를 일으킨 걸로 판단하고 있고요. 신세계 인터넷 면세점 또한 메인 화면에 비디비치의 신제품의 배너 광고를 게재하는 등 계열사의 유통망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 활용하면서 경쟁사 대비 우위에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신규 화장품인 연작인 10월 출시를 앞두고 있고 그외 수입 화장품인 브랜드가 추가되어서 시내 면세점 추가 출점까지도 예고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매출 증가에 따른 기대감도 있고요. 또 그 밖에 자회사인 인터코스 코리아의 증자 공시가 있었는데요. 신규 제품 출시 등으로 인해 생산 물량의 확대에 대한 그런 결정이었고요. 원재료비 구입 등 운영 자금으로 활용될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비디비치 제품을 전량으로 인터코스 코리아에서 자회사를 통해서 생산을 하기 때문에 원가 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프리미엄 라인 추가 통한 질적 향상 또한 그런 성장 동안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실적 고성장에 따른 펀더멘털 개선과 전방, 후방 수직 계열학을 꾀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유일한 소비자 업체로서 꼭 눈여겨보셔야 될 종목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카카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 2분기 연결 매출은 광고, 콘텐츠 등 전 사업 부분의 고른 성장세에 힘입어 역대 분기 매출 최고치로 5분기 연속 매출 성장세를 기록하였습니다. 네, 광고 플랫폼 부분 매출은 계절적 성수기 효과와 신규 카카오 광고 플랫폼인 카카오 모먼트의 효과로 전분기 대비해서 8% 정도 성장하였고요. 기타 콘텐츠 매출도 카카오 재팬의 피코마와 카카오 페이지의 유료 이용자가 대폭 증가하였기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하였을 때도 거의 결실을 맺기 시작한 IP 투자와 다양한 프로모션 효과로 57% 정도 성장한 607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이런 카카오페이 오프라인 가맹점이 기존 한 3만 개에서 11만 개로 2분기 거래액 4조 원을 돌파하였기 때문에 추후 서울페이 관련해서도 그런 기대감 엿볼 수 있겠고요. 은산분리 완화에 따른 카카오뱅크 내의 카카오 영향력 또한 당연히 무시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인 9월 1일에 예정된 카카오와 카카오M 합병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연내 신규 법인으로
이제 분산할 음악과 영상 컴퍼니도 적극적인 글로벌 IP 제작 전문성 확보를 통해서 글로벌 콘텐츠 제작 전문 회사로 육성하면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진출에게도 박차를 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카카오 역시 주목할 만하겠습니다. 네. 카카오까지 5종목 설명해 주셨고요. 이제 송동현 팀장의 나머지 5종목을 또 들어볼 차례입니다. 이번에 어떤 종목들 들어볼까요? 네, 현대 로템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보합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계속적인 그 관심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아직 시장에 많이 기대감을 현재 자아내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지금도 지금 제 생각인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정치 스캔들에 말리면서 좀 더 상황이 안 좋아졌어요. 그렇게 해서 뭐 탄핵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 중간 선거에서 패배를 하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좀 많은 리스크에 노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패드를 많이 좀 더 적극적으로 쓸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표적으로 남북 그 미국과 북한의 어떤 그 정상회담을 좀 더 공격적으로 또 그 회담을 펼칠 가능성이 높고, 또 리얼리티 프로에 출연했던 것처럼 다소 좀 그 약간은 좀 더 공개적으로 그리고 좀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대중적으로 이런 프로그램 홍보를 통해서 좀 더 적극적인 그런 모습을 통해서 대중의 지지를 이끌려고 하는 듯한 그런 모습도 보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 어쨌든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북한에 대한 그런 경험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그 대중들에게 각인을 시키면서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계속 주목을 하셔야 되고, 또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또 계속 8월 말쯤에 좀 방북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비핵화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 이런 부분들도 아직까지 작용하고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만초 9월에 되면 중국이 또 평양을 방문해서 또 미국 중국과 북한 간의 정상회담, 그리고 유엔 총회 등등이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이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조금 시장의 기대를 받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뿐만이 아니고요. 현대 로템 같은 경우는 또 최근에 수주 기록이 굉장히 많죠. 1조 6천억 정도의 수주 규모를 또 창출하면서 실적에 대한 부분까지도 좀 좋게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실적 자체가 올해보다 큰 폭으로 증가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러한 부분까지도 좀 감안한다면 좀 더 긍정적인 남북 경영주 중에 긍정적인 그런 주식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현재 45,000원 잡고요. 손절 가격을 23,000원으로 잡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대 엘리베이를 보도록 할 건데요. 현대 엘리베이도 역시 같은 관점입니다. 가장 큰 부분은 역시 남북 경협에 대한 이슈. 왜 그러냐? 현대 아산이 비상장이죠. 근데 현대 아산의 지분 70%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현대 엘리베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남북 경협 수혜주다라고 지금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얼마 전에 또 현정은 회장이 북한을 방문을 통해서 또 금강산에 대한 어떤 개발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또 얘기를 나누고 있는 상황이고, 계속적으로 경험에 대한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또 어떤 기대감이 좀 살아있는 그런 부분이다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그 국내 주택에 대해서 좀 안정세가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는데, 당연히 주택이 많아지면 엘리베이터에 대한 수요도 뭐 일정하게 계속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매출적인 부분이 또 안정세를 취하고 있고, 그리고 해외 수주로도 많이 또 지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차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이제 15만원 잡고 대응을 해보겠고요. 손절 가격을 75,000원 잡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LG 생활건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또 중국 소비주를 제가 들고 왔습니다. LG 생활건강은 이제 149만 7천원을 고점을 찍고 111만 원까지 주가가 현재 내려왔다가 지금 다시 5%대로 강하게 드라이브가 걸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이후로는 국내의 어떤 면세점 재판매 이슈 때문에 그동안 주가가 쭉 하락을 해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근데 그거는 우려일 뿐 LG 생활건강과는 별개의 문제다라는 그런 뉴스들이 나오고, 그리고 오늘 이제 한한령 해제 관련된 소식들이 또 나오면서 LG 생활건강이 주가가 좀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우선은 LG 생활건강은 최근에 상승했던 모멘텀은 바로 LG 생활건강의 화장품에 볼 수 있는 후
라는 브랜드가 럭셔리 브랜드로 인식이 되면서 많은 또 매출을 기록해서 성장주로서의 역할을 해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이런 부분들이 끝나지 않았고요. 그래서 일시적인 조정세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 후라는 그 브랜드가 계속적으로 조금 그 기대감을 높이는 그런 부분들이 아직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중국은 요즘에 탈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서 샴푸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역시나 이 LG생활건강의 레어라는 브랜드가 탈모 샴푸로 굉장히 유명하죠.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하고요. 중국 쪽에서도 아주 매출이 잘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 또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 관련된 리스크가 사라질수록 주가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확률이 높고, 그래서 전고점을 향해서 빠르게 나아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목표 주가를 180만원, 손절가를 118만원 잡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메일 유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좀 중국 소비주입니다. 요즘에 좀 봐야 될 섹터들이 좀 그렇게 많지 않고 좀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종목을 각 섹터에 맞게 좀 압축적으로 대응을 해왔고, 그리고 실적 관련된 주식 위주로 편성을 해왔습니다. 메일 유업 같은 경우도 역시나 이제 중국과의 어떤 관계가 굉장히 중요시하게 되는 그런 주식이고요. 역시 관계가 진전이 되면 될수록 당연히 수출에 대한 부분들이 커진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중국인들이 자체 국내의 그러니까 자국의 어떤 식품 산업에 대한 불신이 계속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아이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나라보다 더 물론 다 비교는 할 수 없겠지만 또 자녀들이 한 명밖에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이제서야 산하정책이 폐지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아이에 대한 관심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국 내의 어떤 분유보다는 우리나라의 프리미엄 제품으로 분류되는 메일 유업의 분유를 굉장히 좋아하고, 그에 따라서 수요가 높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실적 개선세가 계속 쭉 이어져 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주가가 10만원대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이런 정책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다시 반영이 되면서 다시 주가가 한번 오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2분기 실적 자체도 좀 나쁘지 않게 나왔고, 3분기부터 중국과의 관계가 좀 더 개선이 된다면 실적이 더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 10만원도 돌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표 주가를 일단 1차적으로는 10만원으로 잡고 대응을 해보겠고요. 그 다음에 손절 가격을 85,500원으로 잡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카카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네이버와 좀 비슷한 관점을 계속 유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카카오도 하락을 마무리 짓고 저점 구간에서 돌아서고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구간대에 위치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네이버가 좀 더 카카오보다는 흐름 자체는 좋아 보이고요. 어쨌든 가장 큰 포인트 역시나 은산분리 완화 정책이죠. 이 부분도 카카오뱅크를 현재 가지고 있긴 하지만 최대 주주로서 떠오를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은행의 수익성이 또 굉장히 뛰어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카카오 입장에서는 IT라는 그런 다소 약간 불안한 그런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카카오뱅크 쪽에서의 어떤 최대 주주로만 떠오를 수 있으면 엄청난 수익원이 확보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대출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수익성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진출을 하고 싶어하는 분야이기도 하죠. 어쨌든 이제 카카오의 이러한 가능성이 이루어진다면 이제 수익성 면에서 굉장히 탄탄해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긍정적인 질문은 본업인 그 IT 사업에서 광고, 콘텐츠, 금융 등의 분야에서 6분기 연속 매출 성장세가 나왔다는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3분기부터 좀 더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어쨌든 이제 플랫폼 기업으로서의 가능성 계속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지속 주목해야 되는 주식입니다. 국내에 가장 또 탄탄한 고객층을 보유한 것이 또 카카오이기 때문인데요. 자, 목표 주가를 이제 15만원 잡고 대응을 해보겠고, 손절 가격을 11만원 잡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까지 5종목을 쭉 함께 가봤고요. 현대로템부터 카카오까지 5종목하고는 조금은 또 다른 성향의 종목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번엔 정다은 전문가의 나머지 5종목을 들어볼 텐데 어떤 종목 가볼까요? 네, 먼저 LG U+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초 투자가들의 큰 우려가 있었던 부분도 있었지만 현재 LG U+의 장 단기 실적은 전망은 밝아 보입니다. 투자가들의 우려와 달리 연결 영업이익이 금년도에는 9,500억 원, 내년도에는 1조 500억 원 성장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유가 이제 마케팅 비용이 잘 통제되고 있는 점도 고무적이지만 무엇보다 매출액의 전망이 밝기 때문입니다. 6년 전에 LTE 도입 당시 이동전화 인당 평균 매출이 턴어라운드가 LG U+ 주가 급등을 좀 일으킨 바 있었는데요. 현재 주파수 관련 비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동전화 가입자 및 인당 평균 매출 상승률을 감안했을 때 2019년에도 최소한 10%에 달하는 영업이익의 성장이 유력한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1분기에는 인당 평균 매출 상승이 전환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LG U+와 LG 간의 CEO 교체로 인한 CATV M&A가 더욱더 탄력을 받고 있는데요. 향후 예상 실적 및 부채 비율 수준을 감안해보자면 올해와 내년 배당금 증가가 지속적으로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또한 5G 조기 상용화 일정이 이제 확정되면서 국내 통신 3사가 구체적인 준비에 나섬에 따라서 5G 랠리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사실상 유무선 영역에서 한국 통신사 3사 중에서는 가장 좀 독보적인 성과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대내외적으로 5G 주파수 경매 결과에서도 좀 실질적인 승자가 아닐까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이렇게 LG그룹이 4세 경영 시대로 돌입을 하면서 CEO 교체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위주의 경영 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LG U+가 LG그룹 내 4차 산업 핵심 회사로서 육성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현재 저평가 구간일 때 꾸준히 분할 매수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애경산업 살펴보겠습니다. 애경산업. 여성분들이라면 한 번쯤 써봤을 법한 LG 트윈니스의 애경산업입니다. 네, 홈쇼핑에서 한두 번쯤은 보셨을 수 있고 또 이제 써보시지 않았을까 예상해보는데요. 이렇게 한국에서도 좀 시즌별로 인기가 많았었는데 최근 일본과 중국에서도 많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특히 6월부터는 일본 QVC 홈쇼핑 첫 진출에서 완판을 기록했고요. 일본 진출에 성공적인 첫발을 내딛으면서 일본 소비자의 접점을 확대 중에 있고요. 또한 이제 면세점 수출을 통해서 중국 쪽 수요도 점차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화장품 수출 성과를 포함해서 2분기 실적이 최대 성과를 달성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06% 상승하여 214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이제 생활용품 매출 부분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내수는 전년 동기에서 1% 감소한 가운데 수출은 6% 증가를 했기 때문에 생활용품 또한 수출 성장이 견인하였습니다. 또 상반기부터 이어진 비용 효율화 경영을 바탕으로 누적 생활용품 영업이익은 44억 원을 달성하면서 2017년도 작년도 생활용품 부분 영업이익 대비해서 2배 정도 성장하였습니다. 올해 3분기가 화장품 비수기인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현재 중국 광군제를 대비한 물량을 미리 생산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다음 달 중순부터 이런 부분이 실적에 효과가 반영될 것으로 좀 예상을 하면서 하반기 매출 성장에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서울옥션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옥션 현재 국내 미술품 경매 시장 점유율 50% 이상 점유하고 있고요. 홍콩에도 법인을 설립했죠. 그래서 그렇게 해외에서도 경매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실 2015년도 경매 시장이 좀 호황이었지만 이후 중국의 사드 보복 등으로 경매 시장에서 한국 작품이 위축된 탓인지 2015년 당시 영업이익 150억 원을 기록했던 서울옥션은 2016년도에 96억 원, 2017년도에 63억 원으로 점점 역성장을 하면서 당시 26,000원까지 올랐던 주가도 5,000원대로 주저앉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말부터 경매 시장이 회복세로 접어들게 되면서 서울옥션의 실적도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1분기 매출액은 122억 원, 영업이익이 12억 원이었고요. 네, 2분기에는 매출액이 230억 원, 영업이익이 52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로 시장이 또다시 놀라게 되었는데요. 2분기 서울옥션은 홍콩과 국내 경매, 온라인 경매 등 실적이 모두 개선되었고요. 자회사 서울옥션 블루 및 프린트 베이커리 실적도 호전되었습니다.
네, 특히 현재 이런 실적 성장은 단순 경매뿐만 아니라 온라인 경매, 프린트 베이커리 실적이 동시에 성장하는 점에서 펀더멘탈이 더 견고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칩스 앤 미디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화물 운송용 트레일러가 연결된 대형 트럭으로 이항에서 인천 간 고속도로 약 40km 구간에서 자율주행을 성공하였습니다. 트레일러 결직한 대형 트럭으로 국내 고속도로 자율주행 기술을 시연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그 자율주행 관련한 종목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4차 산업 관련한 모든 기업들의 이제 고객사가 될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현재도 자율주행이 필수적이라는 영상처리 기술의 지적 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눈여겨보실 만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펄어비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펄어비스가 시장에서 주목받는 이유는 국내보다 해외 매출이 더 높다는 독특함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사의 올해 상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검은사막 온라인의 상반기 국내 매출액이 98억 원으로 일본, 대만, 태국들을 포함했을 때 외국 쪽이 100억 원, 또 동남아시아 쪽이 300억 원으로 해서 유난히 외국 시장에 훨씬 더 많은 매출을 보여지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특이한 점에 속합니다. 그런 이제 흥행 가능성 높은 신작들의 출시로 이제 영업이익은 올해 대비 2배 이상 성장한 가능한 모멘텀과 밸류에이션 매력으로 게임주에서 주목할 만한 종목으로 적극 매수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단기 접근 종목들 좀 빠르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송동현 팀장 우림기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결과 어땠나요? 네, 우림기계가 생각보다는 아직 좀 오르지 못했습니다. 이제 매수가 근처에서 아직 형성이 되고 있고, 역시나 철도 관련된 주식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순환매 장세가 돌아가고 있어서 이것도 역시나 거래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거래량을 처리하고자 하는 그런 급등세가 한번 나올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매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뭐 크게 떨어진 것이 없기 때문에 계속적인 홀딩 관점 유지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어떤 종목 볼까요? 이번 주는 한글과 컴퓨터, 이제 제가 앞서 첫 번째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종목을 보도록 할 건데요. 예. 역시나 이제 투자 포인트는 역시나 그 4차 산업 관련된 기대주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 기대, 그리고 차트적으로도 현재 거의 이평선 주가가 모여 있고 다시 확장시키려고 하는 그런 초기 기간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말씀드리겠고, 목표가 18,000원, 손절가 16,500원 제시하겠습니다. 예, 짧게 잡아주셨고요. 정단 전문가 푸른기술 지난주에 말씀해 주셨는데 결과 어땠나요? 네, 생각보다 좀 많이 상세 보여줬고요. 목표가 24,000원 너무 좀 짧게 잡았어서 그 이상을 좀 실현하지 않았나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또 최근에도 그 북미 관련해서 이렇게 2차 정상회담 개최를 시사하면서 추가 상승세에 있었던 것 같고요. 당분간 그 남북 철도주는 좀 전망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까지도 좀 홀딩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주 어떤 종목 볼까요? 이번 주도 카카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카카오는 이유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굉장히 설명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고, 이유가 많은 종목이라 목표가 138,000원 잡고 손절가 11만 원 정도 해서 지켜볼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상 체결지수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 지수가 지금 28분인데 2분도 남지 않았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81포인트대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8포인트 상승입니다. 일단 상승폭을 좀 더 키웠습니다. 하루간의 흐름들 정리해 보도록 하죠. 일중 흐름 보시면 2278부터 2268까지 빠졌다가 장 후반에 다시 힘을 내주면서 고점 마무리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수급 주체 만나볼까요? 수급 주체 보시면 개인은 매도 전환이 됐고요. 기관도 매도합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매수 물량이 923억 원 지금 순매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은 연기금의 매도 물량이 오늘 좀 많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입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삼성전자 약보 합본까지 거의 낙폭 다 회복했고요. SK하이닉스 상승폭 더 키웁니다. 셀트리온도 상승폭 키워나가면서 1.86% 상승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약보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790포인트 지금 터치하면서 마무리 예상이 되는데요. 하루간의 흐름들 코스닥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장 초반부터 꾸준히 하락하면서 783까지 빠졌던 지수가 다시금 올라오면서 지금 V자 형태로 반등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수급 주체를 정리를 해봐야 될 텐데
수급 주체 보시면 개인 외국인이 사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개인이 매도로 전환을 했는데 코스닥은 여전히 개인이 매수해주고 있고요. 외국인도 매수합니다. 하지만 기관의 321억 원 매도 물량은 여전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정리해보도록 하죠. 보시다시피 셀트리온 헬스케어 보합권까지 올라왔고요. CJENM 지금 2%대 강세입니다. 신라젠도 상승하고요. 나노스도 올라오고 HLB는 지금 99,400원대까지 상승한 상황입니다. 오늘장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장 지금 V자 반등이 좀 나온 양시장 긍정적인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시장 상황을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동현 팀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우선 코스닥의 종합주가지수가 이제 790.58. 일단은 위에 저항대 매물을 잘 소화하면서 이제 상승 마감으로 잘 했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저항대 위 아직까지 저항대가 위쪽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조금 보수적인 그런 관점으로 시장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또 중국에게 그 관세를 또 때린 상황이고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또 어떻게 흘러갈지 아직 잘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보수적인 관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 지수 관련된 종목보다는 개별 종목 모멘텀이 있는 그런 업종 중심으로 좀 시장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다은 전문가는 오늘 시장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앞으로 이제 한한령 점진적 해제를 좀 기대하면서 좀 중국 관련 소비주들을 집중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미디어 쪽이나 뭐 화장품, 면세점, 이제 이런 중국 내수 쪽으로 수출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종목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 관련해서 지금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보는 것도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분은 이쯤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증권 설릉금융센터 송동현 팀장, KB증권 강남스타 PB센터의 정다은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오늘 0.41% 올라가면서 2282포인트대에 마감을 했습니다. 고점 마감이고요.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상승 마감했는데요. 791포인트대까지 올라왔습니다. 0.68%나 상승을 가져갔습니다. 원달러 환율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2원 50전 올라가면서 1121원 4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장의 이슈들 바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입니다. 자, 오늘 증시는 전체적으로 훈훈하게 좀 끝났습니다. 유가전국장과 코스닥장이 모처럼 최근 들어서 양시장에 빨간불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신 것처럼 미국과 중국이 지금 어떤 일이 있었죠? 아신 것처럼 미중 정상회담 중입니다. 다만 미국이 중국에 이런 얘기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 340억 불 그 관세 부과했는데 오늘
160억 불을 또 부과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중 정상회담 중에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권 증시 관련돼서 한국 증시 상승했고요. 일본 증시 상승, 홍콩 증시 상승, 마지막으로 중국 상해 종합지수 상승 등 전체적으로 무역전쟁 관련돼서 예상보다 시장이 오늘은 둔감해졌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는데요. 중요한 것은 내일 미중 그 무역 관련돼서 어떻게 회담이 끝날지 모르겠지만 오늘 현재까지 시각은 상당히 훈훈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시장의 핫 이슈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종목도 올라온지 리뷰를 들어볼 필요 같은데요. 자, APTC입니다. 발음도 좀 어려운데요. 오늘 새내기 종목인데 예상보다 공모가보다 하했다 이렇게 정리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한국 화장품 제조, 상하이 관련돼서 상하이에 있는 여행사들이 한국의 그 여행 이런 부분도 풀렸다고 얘기하는데 예상보다 장 중반에는 급등했지만 그 이후에 급락했다는 거 보면 아직까지 그 팩트를 좀 확인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어떤 투자자 심리가 나와 있다는 말씀 들어보겠고요. 자, 루미 마이크로 이 종목을 상한가입니다. 상한가인데 딱히 설명을 드릴 것은 없다는 말씀 드려보겠고요. 또한 JYP 엔터테인먼트 이전에 SM과 시총 1조가 넘어섰기 때문에 SM과 시가총액의 어떤 차이가 30억도 안 날 정도로 바짝바짝 올라왔던 종목 중 하나라 말씀 드려보겠고요. 자, 마지막 유아용품주 이렇게 전체로 오늘 시장의 핫파이브 종목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인데요. 자, 새내기 종목입니다. APTC고요. 이 종목이 시장에 들어올 때 공모가는 9천에 들어왔습니다. 9천에 들어왔는데 고가는 9,400원 잠깐 찍고 다시 한번 7,980원까지 내려갔고요. 눈에 띄는 것들은 최근 들어서 시장에 들어온 종목 관련돼서 어쩌면 반도체 장비 업종인 APTC가 가장 어려운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잠깐 화면을 통해서요. 증권신고서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통상 상장이 되려면 공모가 결정이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기관들한테 물어봅니다. 어떻게 물어보냐면요. 내가 APTC인데 나는 11,500원부터 13,000원 내에서 가격을 받고 싶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기관들은 어떻게 판단했냐면요. 이 가격 너무 높아. 나는 9,000원 살 거야. 이렇게 기관들은 9,000원에 결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들어서 들어온 시장의 종목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수익 예측 관련돼서 통상 그 회사들이 그 모집 매출 예정 가액보다 이렇게 낮게 나온 종목이 APTC가 처음인데 과연 APTC가 그만큼 시장에 경쟁력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최근 들어서 시장이 상당히 침체해서 기관들이 어떻게 매수를 상당히 적게 했는지 몰라도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회사 측에서 원했던 가격보다 약간 하회된 상태 시장에 들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밀렸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한국 화장품 제조에 대한 말씀 드려야겠는데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 3%의 모습 보이고 있었습니다만 이 종목이 장중한 때 20% 이상 급등했던 종목이고요. 오늘 관련돼서 소위 그 중국 관련주 과거 사태 때문에 힘들었던 그런 종목들이 오늘 반짝반짝 거렸습니다만 막상 시장 열고 보니 예상보다 약세를 보고 있었고요. 아신 것처럼 중국 상하이 관련돼서 한국 단체 관광 과거에는 좀 허가지 않았는데 이제는 조금씩 허가하고 있다는 소식인데 이 소식이 정확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좀 지켜봐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어떤 보호적인 모습이 나오겠다 말씀 드려보겠고요. 잠깐 오늘 분봉 차트를 좀 말씀 드려봐야 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한국 화장품 제조가 오늘 9시 대 구간에서는 상승률 2를 달렸고요. 아신 것처럼 이 당시에는 9시 14분에 46,000원, 48,000원대까지 올랐던 종목이고요. 그 종목 관련돼서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이건 9시 14분에 15,000원대 그리고 호텔신라도 9시 14분대 약 10만 7천원 등 전반적으로 이제는 중국발 호재가 나올 때마다 주가는 급등하지만 장 후반으로 들어갈수록 아직까지 이게 정확할까 그런 어떤 기대보다는 리스크 속에서 주가가 밀리고 있다는 것 다시 한번 확인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입니다. 오늘 이 종목이 왜 상승했는지 딱히 설명을 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장중에 상한가 모습을 갔었고요. 장 마감 부분이 장중과 똑같게 오늘 시작은 1,900원대, 장 마감 부분이 30% 어떤 효과 속에서 2,260원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종목이 왜 이렇게 상승했는지 몇 가지 좀 차트를 통해서 리뷰를 좀 드려보겠는데요. 자,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들은 시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바라봤는지 그런 관점을 잠깐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자, 루미 마이크로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른 시간부터 상한가 모습을 가고 있었고요. 몇몇 그 데이터를 보면 장 3시 20분에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유상증자 하겠습니다 이런 공시가 나왔는데 과연 이렇게 최근 들어서 시장에서 공정공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루미 마이크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분봉 차트로 보면 9시 6분에 즉
시장에서는 9시, 오후 3시 넘어서 공시가 나왔는데 그 전에 공정공시와는 틀리게 아마 그런 좋은 이슈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슈를 가지고 이미 시장은 선반영했다. 이런 부분들은 공정공시 위반이 아닌가 이런 어떤 의혹을 좀 말씀드리면서 루미마이크로가 딱히 설명드릴 수 없는 가운데서 상한가 같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JY 펜트에 대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이 이제는 1조가 넘어섰습니다. 과거에 SM을 비롯해서 몇몇 종목 관련돼서 박진영 엔터테인먼트가 가장 주가가 약세의 모습 보였는데 최근 들어서 왜 이렇게 상승했는지 그런 어떤 이슈가 좀 올라오고 있고요. 아신 것처럼 시총 1조를 넘어섰다는 거 보면 이제 박진영 씨도 보니까 지분이 15%라고 그러면 이제는 뭐 1,500억이죠. 1,500억을 가지고 있는 이제 갑부 중에 하나가 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총을 통해서 과연 JY 펜트를 비롯해서 SM의 어떤 시총의 어떤 흐름들 좀 말씀 드려보겠는데요. 자, 눈에 띈 것은 JY 펜터입니다. 지난 8월 14일 23,000원대부터 29,900원, 뭐 장중에는 3만원도 넘었었고요. 그러다 보니 오늘 시가총이 얼마죠? 1조 넘었었습니다. 1조 421억을 달리고 있었고요. 또 한 종목 관련돼서 SM에 대한 리뷰를 드려보겠습니다. SM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상승하고 있었습니다만 JYP보다 상승이 떨어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JYP 엔터테인먼트보다는 약 20억 정도 많은 1조 488억의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JYP가 최근도 왜 이렇게 급등했을까요? 아마 이것을 보실 것 같습니다. 자, 눈에 띄는 것들은 여기서 갓세븐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앨범이나 그런 부분 속에서 JYP 엔터테인먼트를 최근 리딩했던 것 관련돼서는 갓세븐의 어떤 효과가 상당히 많이 있고요. 이 가운데 이 인물은 시청자 여러분이 충분히 아시는 요즘 들어서는 어떤 좀 예능 쪽에 많이 나왔던 인물도 말씀드려보겠고요. 또 한 종목 관련 또한 인물 가운데 트와이스입니다. 뭐 트와이스나 갓세븐이 JYP를 상당히 이끌고 있는데 과연 이런 흐름들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엔터테인먼트 업종들이 상당히 시장을 좀 뜨겁게 이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아용품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유아용품 관련돼서 몇몇 종목 있습니다. 뭐 웅진싱크빅은 뭐 교육이나 이런 쪽도 있겠지만 락인락이나 메일유업이나 그 네오팜 이런 종목들이 결국 그 대중국 관련주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최근 들어서는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 애들한테는 좋은 거 먹이고 싶다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 어저께 예상보다 그 통계청의 데이터가 2분기 저출산 쇼크임에도 불구하고 0.9 정도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가 이 정도의 모습을 보면 좀 상승했다라고 말씀드려보는데 이전에 시장에서 어떤 모습들이 유아용품 관련주가 시장에 예상보다 덤덤하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 참여자가 이제는 유아 관련주에 관심이 없다 그런 어떤 반어적인 모습으로 잠깐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인구 동향에 대한 리뷰를 좀 들어보겠는데요. 자, 통계청이 통상 한 달 내지 두 달의 텀을 가지고 오고 있는데 지난 6월 달에 인구 통계 데이터를 보면요. 눈에 띄는 것들은 출생자 수도 막 2만여 명, 사망자 수도 2만여 명, 그리고 혼인도 2만여 명. 예상보다 이혼자 수가 이 정도면 상당히 통계적으로 좀 많다. 이런 부분들이 2018년도 6월 달 한국의 현황을 말씀드려보겠고요. 눈에 띄는 것도 이 부분입니다. 자, 그 통상 그 가임 여성에 대한 어떤 데이터를 나오고 있는데요. 눈에 띄는 것들은 그 누적적으로 2분기 때 0.97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데이터를 보면 0.97은 예상보다 저출산이라고 그러고요. 어떤 가장 극단적인 경우를 보면 이것이 만약에 1 이하로 내려간다면 그것은 결국 전쟁이 났던가 아니면 극단적으로 살기 힘들 때 나온 증상이 1 이하라는 모습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통계청의 데이터를 보면 2분기 때 0.97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살기가 어렵다는 것을 결국 어머니들의 연령별 출산율의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다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시장을 좀 정리해봐야 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과 내일까지 제가 드릴 말씀은 결국 무역전쟁인데요. 이제 미국과 중국이 500억 불, 누적적으로 500억 불 관련돼서 이제는 무역전쟁이 미사를 눌렀습니다. 이제 미국이 얼마 남아있죠? 미국이 그동안 얘기했던 것들이 그래 난 그러면 2천억 불을 더 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얘기가 있는데 예상보다 글로벌 정치가 둔감해져 있다는 걸 보면 이제 미중 회담의 결과가 내일 나오는데 내일은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 몰라도 현재까지는 무역이나 무역전쟁 이런 부분들 시장이 상당히 둔감하게 현재까지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서 오늘 시장의 핫5 종목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일정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영업부의 권홍섭 주임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시장 정리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내일 시장에 대한 전략들까지 함께 들어볼까요? 네, 오늘은 중국 정부가 작년 3월 이후에 사드 갈등으로 한국행 단체 관광을 금지했다가 17개월 만에 상하이시 여행사에 대해서 한국행 단체 관광을 허용한 것으로 이제 나타나면서 거기에 대해서 중국 관련된 면세점, 화장품 소비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일단 지금 상하이 외에도 중소형 도시인 춘추, 진장 이런 소수 여행사를 상대로는 아직까지는 판매가 허용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일단은 이런 상하이시하 그리고 베이징, 상둥성 이런 5개 성에 지금 한국 단체 관광객 재개된 지역은 이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도 차순적으로 전체적으로 중국 시장에 대해서는 단체 관광이 허용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면세점 화장품 중국 소비주가 강세가 나타났는데 그 가운데서도 이제 역시나 이제 화장품주 가운데서도 한국 화장품 제조 그리고 한국 화장품 등이 이렇게 좀 탄력적으로 가장 큰 상승 여력이 나타나지 않았나 이렇게 싶고요. 그 밖에도 이제 아모레 퍼시픽이나 아니면 대중 코스메틱 이런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이 대거 이제 바닥을 확인을 하면서 기술적 반등이 아니 아마 추세 전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나 이제 아직까지는 지수가 장중에는 마이너스 났다가 그리고 장 막판에 좀 올라왔는데 미중 무역 협상이 아직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점을 생각을 해볼 때는 확인을 하고 가자는 투심의 좀 지수가 어저께 대비해서 좀 약세가 나타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아직까지 23일까지는 미중 무역 협상의 차관급들에 대해서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 가운데서도 앞으로 중국과 관련된 어느 정도 관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확정적으로 나온 내용이 없기 때문에 조금 관망을 하면서 금요일장을 좀 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장의 시초가 공략해 볼 만한 종목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종목을 볼까요?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 사마 콘덴서입니다. 최근 들어 이제 MLCC에 대한 좀 조정이 나타났는데요. 일단 MLCC가 뭐냐면 이제 디스플레이, 모바일, 전장 부품, 반도체에 쓰이는 콘덴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일단 자동차 정장화에 따른 수요 증가와 그리고 산업용 디스플레이, 반도체에 들어가는 범용 MLCC의 공급 부족이 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삼성전자 사마 콘덴서가 가장 수혜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는 단가가 높고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OLED용 MLCC 시장 확대에 대해서 이 동사가 수혜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의 MLCC 가격의 상승에 따른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또한 신규 업체 진출로 인해서 조정이 왔으나 아직까지 골드만삭스는 MLCC 전망은 아직도 긍정적이다라는 레포트를 발표하면서 그에 따라서 기술적 반등이 아닌 하반기까지는 굉장히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 같고요. 2분기에 사마 콘덴서의 경우에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을 했고 18년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도 추가적인 가격 인상이 실적의 개선에 지속으로 반영될 예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사마 콘덴서를 주목해야 된다 보고 있고요. 일단 친환경 자동차용 매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현대, 기아, 북미양 수출 물량 증가와 그리고 이 밖에 BMW, 볼보 업체에 납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수혜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플랜트 발전소에 쓰이는 콘덴서도 중동, 동남아 쪽 중심으로 해서 해외 신규 수주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하반기 전망은 밝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가격적인 전략 말씀드리자면 매수는 내일 아침 시초가가 괜찮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2만 원, 손절가는 7만 원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초가의 3화 콘덴서 공략을 해보자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영업부의 권홍섭 주임과 함께했습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19호 태풍 쏠릭이 한반도를 관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느린 속도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항로가 좀 변경이 됐다고 합니다. 군산을 거쳐서 청주를 거쳐서 동해안으로 빠져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해당 지역에는 큰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시설물 피해, 인명피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욱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